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권남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익숙한데 이렇게 TV를 통해 말을 한다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과 이제 갓 돌 지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보고자 합니다. 저와 제 신랑은 둘 다 비정규직입니다. 동갑내기인 남편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만났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도 안 할 정도로 과묵하고 재미없는 성격이지만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는지 그런 모습조차도 듬직하게 보이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한 건 기본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면 평생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지난 16년 동안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말이 시설 관리이지 주말에 출근해서 입주 업무를 보는 것은 보통이고 임대주택에 일일이 찾아다니며 하자 업무를 봐야 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고지 업무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수시로 야간 당직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이 남편 같은 비정규직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세금 떼고 나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시설관리직 비정규직 신입사원의 초봉도 150만 원 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내 식구가 쓰는 평균 생활비가 492만 원이라는데 남편 월급으로는 평균은커녕 올해 발표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더 가깝습니다. 그나마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당장 생활이 쪼들리는 편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일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다는 거죠. 작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제 나이 40에 가진 나이라 가뜩이나 노산인데다가 둘째를 갖기 전에 유산을 한 경험이 있어서 남편은 얼마 동안 일을 쉬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쉬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 전세금 까먹으면서 살든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빚지며 살든가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대출 갚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깝기도 하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출산하기 열흘 전까지 일을 하고 애 낳은 지 2달 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주민분들이 배려해 주신 덕에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산휴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을 하는 엄마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육아휴직 1년을 쓰려면 영원한 휴직을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곳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라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애 키운다고 1, 2년 쉬게 되면 아예 돌아갈 직장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비정규직인데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지 않으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하는 조바심도 컸습니다. 그렇게 직장에 복귀한다고 100일도 안 된 핏덩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죠. 처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뒤돌아서는데 아이가 어찌나 울어대는지 그 소리가 너무 서럽게 들려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결국은 후회할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적어도 3년 동안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데 큰애도 돌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겼었습니다. 그때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낮에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자격증 준비를 했었는데 한 번 시험에 낙방하고 다음 시험까지 한 3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애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요즘처럼 학교 폭력이다 흉흉한 때에
엄마 품에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행여 삐뚤어지지 않을까? 부모를 원망하며 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를 독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일보다도 애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엄마들은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식들을 보면 짠해서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아이가 커가는 걸 생각하면 그만둘 수는 없는 거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작은 애 기저귀와 분유값이 20만 원에 큰애 학원비 30만 원,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하나 둘 들게 된 보험이 한 총 40만 원, 거기다 핸드폰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다, 또 경조사비다 뭐다 하면 기본적으로 드는 한 달 생활비만 남편 월급을 훌쩍 넘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먹는 걸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더 많이 사 먹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애들이 크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남편은 몇 번이나 일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내려가 농사 짓겠다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저도 남편도 다시 일을 악물었죠. 몇 년 전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생기면서 남편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됐습니다.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무기계약직은 언뜻 보기에는 정규직과 비슷해 보이는데 실상은 무늬만 정규직입니다. 임금이나 복지, 승진과 호봉에서는 계약직과 똑같고 승진이 쉽지 않으니까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과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무기계약직도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명단에 우선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퇴출제라는 걸 하면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 정규직처럼 호봉도 오르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기대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기본급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데 정규직이 30만 원, 50만 원 월급이 오르는 동안에도 우리 남편 월급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주임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는데 우리 남편은 앞으로 몇 년 후에도 아마 계속 주임일 것 같습니다. 직장이 있다는 것, 그게 어디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일했으면 일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는 건지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직장 다니면서 언젠가는 직급도 오르고 또 월급도 더 많아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라도 있어야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조금 더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신문에서 보니까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분야든 10년을 일하면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눈 팔지 않고 16년간 한 분야에서 일해온 우리 남편이야말로 진짜 베테랑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닐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다른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두 애가 다 어리다면 지금처럼 일할 수도 없겠죠. 그나마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손이 덜 가는 데다 시누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둘째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도 워낙 좋으시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일해야지 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잘하고 싶어도 2년 후 혹은 3년 후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일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재계약이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늘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게 바로 비정규직이니까요. 둘째가 대학생이 되면 저희 부부는 환갑이 됩니다. 그때까지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저축도 제대로 못할 텐데 두 아이 공부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는 자식이 공부 잘할까봐 사실 그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 한 명이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돼서 공부하겠다는 애 안 시켜줄 수도 없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들여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월급의 반 이상이 고스란히 교육비로만 나가다 보니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늘 빠듯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딸애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솔직히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건 모든 부모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없는 부모라도 자식 공부만큼은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10년 후, 5년 후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라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부모의 마음으로 이번 총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라길래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꾼 후에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생색내기라는 것을 직접 겪어봐서 잘 알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대책에 더 눈이 갔습니다.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이고 현재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임금도 80%로 올리겠다는 기사를 봤을 때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할 작정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도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가게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나 눈여겨보실 겁니다. 뭐니 해도 국가의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과연 나와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부모가 뼈 빠져라 자식 공부시켜놔도 취업문은 바늘구멍보다 작다고 하죠. 일자리는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많다는 일자리가 정규직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기피할까요? 늘어나는 건 비정규직인데 정부는 늘 수치상으로 일자리가 몇 개 더 늘어났다며 생색을 냅니다.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지못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이 남들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험한 길을 가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30살 가까이 되는 장성한 자식 뒷바라지 해야 하는 건 또 부모의 몫이 됩니다. 팔자 편하게 노후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죠. 평균 수명은 100살을 넘본다는데 노후 마련을 하지 못한 부모는 또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자식들은 또 빠듯한 생활비 쪽에 부모님 봉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장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할 거라는 거 제쳐놓고 제 아이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는 거 물론 압니다. 하지만 일자리라는 건 단순히 월급 얼마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 가족의 생계와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지난달 말에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모두를 위한 최선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무기계약직이라는 편법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걸핏하면 회사가 어렵다며 구조조정에다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비정규직은 해고 1순위입니다. 정부는 일단 기업이 먼저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나라도 경제도 산다며 국민들을 설득해왔죠. 그 결과 대기업들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가 기업을 보호하고 키워야 할 의무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망을 쳐줘야 하는 것도 정부의 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제일 불안한 게 바로 이 보호망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게 비정규직이라면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거창하게 대의를 위해 무슨 노동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비정규직을 대표한답시고 이렇게 나서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고, 만에 하나라도 남편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정규직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장이 돼서 마음 편히 일하는 것과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일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흔들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엄마 아빠들 힘내시고요. 부족하고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야 그리고 민기야, 엄마가 바빠서 니네들이랑 많은 시간 보내진 못하지만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지 아빠, 앞으로 우리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